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위자료 소송을 한다면 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외도 피해자가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상간자와 대면이나 전화 접촉에서 외도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할 경우 위자료 소송을 합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상간자와 외도 행위자가 외도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에도 외도 피해자는 위자료 소송을 합니다. 또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자존심에 손상이 올 경우에도 외도 피해자는 위자료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요, 위자료 소송은 외도 피해자의 권리이자 자유이지만 위자료 소송을 하며 가지는 외도 피해자의 의도에서 좀 아쉬운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위자료 소송을 외도 상간자에 대한 복수나 보복 혹은 체벌로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간통죄 폐지 후 외도 피해자가 외도 상간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며 체벌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소송이라는 민사소송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복수와 보복, 체벌로서 위자료 소송을 할 경우 비록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후유증과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미 외도와 직면하였고 위자료 소송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우의 당사자라면 어떻습니까? 위자료 소송이라는 선택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를 떠나 위자료 소송 그 자체가 어떠셨나요? 매우 고달프고 힘들며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도 상간자도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며 방어하고자 있는 사실이나 없는 거짓말까지 다양한 답변을 할 경우 외도 피해자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를 근거로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편치 않죠. 외도 상간자의 답변에 대해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이며 무엇은 거짓이고 허구인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비록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관계 역시 불안정하게 되죠. 그렇다고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외도 피해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외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자료 소송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외도 상간자에 대한 복수나 보복 혹은 체벌도 못하면서 외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이혼녀가 외도 상간자인 경우나 일명 꽃뱀과 같은 외도 상간자가 존재할 경우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외도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죠. 중요한 것은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의 목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나 보복, 체벌로서 위자료 소송을 선택할 경우 외도 피해자도 괴물이 될 수 있죠. 즉,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역설적 상황과 직면하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본 외도 피해자는 질문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위자료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이어질 저희 이야기에 이해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위자료 소송을 할 경우 복수나 보복, 체벌보다 자기 존중의 뜻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즉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허문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자료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존중을 위해 위자료 소송을 하라는 것이죠. 이를 다시 설명하면 외도 직면 후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정풀이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도라는 사건은 외도 피해자의 자존감을 허물고 이로 인하여 인지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가 발생되기에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위자료 소송도 자기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위자료 소송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보다 감정 반사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니 위자료 소송을 해야 외도 행위자가 정신을 차린다든지 또는 외도 상간자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으면 외도 피해자는 바보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위자료 소송에 임할 경우 있던 자존감도 허물어지고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심신이 더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장하기를 당장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심신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위자료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법적인 소송을 할 경우 외도 피해자는 2중 3중 스트레스와 고통을 맛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허물어진 자존감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은 상태에서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을 해도 늦지 않기에 외도 직면 후 무조건 그리고 즉시 위자료 소송에 임하는 것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것은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법적 투쟁에도 심리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심리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심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죠. 한편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공짜 없고 비밀 없고 정답 없다가 바로 그것인데요. 비록 승소하는 위자료 소송에도 심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하더라도 목표가 자기 존중에 있어야 하고 외도 상간자에 대한 복수나 보복, 체벌에 몰입하여 복수의 화신, 보복의 화신, 체벌의 화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괴물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를 이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위자료 소송을 한다면 복수나 보복, 체벌보다 자기 존중을 위해 하라는 것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